화면에서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차로 중앙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게 보이고요. BMW 그룹 코리아 30주년을 맞아서 저는 지금 미니 에이스맨을 타고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지역은 서울 서초고요. 59km 정도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이 미니 에이스맨 저번에 카미경 채널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승 느낌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미니 에이스맨을 2023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컨셉트 모델일 때 처음 봤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총 3번의 에이스맨 모습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여러 전기차를 타봤지만 이 에이스맨만큼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갖춘 전기차는 없는 것 같아요. 미니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전부터 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독창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확실한 것 같고, 그 디자인의 독창성을 전기차인 에이스맨에도 그대로 계승을 시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니 에이스맨 시승은 BMW 그룹 코리아 30주년을 맞춰서 영종도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 차가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르막길에 살짝 가속 페달을 밟으면 우리가 고카트 모드에서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인공 주행음이 살짝 구현이 되는 게 화면상에서도 잘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BMW 그룹만의 독창성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속 30km인데도 불구하고 박진감 넘치는 인공주행 사운드 나타나는 게 저로서는 좀 재밌긴 합니다. 이 9.4인치 원형 OLED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시인성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법은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안내 방식이 싫다 그러면 살짝 클릭만 하면 원래 이와 같은 형태의 T맵 디스플레이가 뜹니다. 지금 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T맵 안내가 살짝 지금 에러가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잠시 후에 큰 길가에 진입하게 되면 GPS가 정상적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잡혔네요. 네, 전반적인 반응성 꽤 괜찮죠? 이 차는 누구 오토가 장착이 되지 않았지만 도곡역으로 가자. 도곡역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미니의 자체적인 음성 인식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경로를 빠르게 T맵을 통해서 시킬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주행 모드가 코어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번 도심 구간에서는 그린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린 모드로 지금 설정을 해 놓으니까 지금 주행 상태가 효율적인지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게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주행 모드를 변동시킬 때 재빨리 T맵 내비게이션으로 복귀를 시켜주는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는 BMW 그룹 코리아 내부 차원에서 구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초행길이라면은 이 주행 모드를 설정하고 나서 디스플레이 자체가 곧바로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는 BMW 그룹 코리아 내부에서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고요.
전반적으로 BMW 그룹 코리아는 최근 출시하는 차량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OTA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전자가 방금 전에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싶으면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일이 이 화면 속에 있는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이 구현되기 위해서는요, 버튼에 의존하기보다 운전자 편의에 맞게 변화를 주는 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은 그린 모드에 맞춰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어떠한 인공주행 사운드가 나지 않는 게 확인이 되고요. 워낙 이 미니 브랜드도 최근 출시하는 차량에 이렇게 정숙성을 강조하는 전기차를 많이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전기차 개발 철학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에이스맨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에이스맨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컨트리맨도 정숙성에 초점을 맞춘 전기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밟다가 가속 페달을 살짝 뗐는데 완벽한 원페달 드라이빙은 제공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조용하게 감속이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감속이 이루어졌을 때 별도의 모터 소음이 크게 들려오고 있지는 않네요. 올림픽대로 진입했을 때는 주행보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80km에 맞춰 놓고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 미니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가운데 원형 OLED 디스플레이에 주행보조 모드를 또 띄울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차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더 디스플레이에도 주행보조가 어떻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픽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화면에서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차로 중앙을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게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 라는 안내가 이 원형 OLED 디스플레이 상단에 나타나고 노란색 경고 표시도 나타나는 게 보이네요. 만약에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별도의 경고음과 경고 그래픽이 따로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주행보조 경고를 수차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2차 경고가 나왔고요. 네, 스티어링 보조장치 차량이 정차합니다 라고 안내가 나타납니다. 여러 차례 주행보조 기능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2차 스스로 정지할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BMW 그룹 차원의 최신형 주행보조 기술이 제가 타고 있는 미니 에이스맨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체 상황일 때도 주행보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차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라는 경고가 나올 때 운전자는 살짝 스티어링 휠만 잡아도 경고가 해제가 되는 정전시 스티어링 휠이 미니 에이스맨에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BMW 차량뿐만 아니라 미니 차량에도 주행보조를 실행할 때 별도로 차간거리를 설정시킬 수 있는 레버나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별도로 설정하는 기능은 있긴 한데, 그래도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차 자체가 알맞는 차간거리 설정과, 그리고 앞에 트럭이 정차를 하려고 할 때 부드럽게 감속을 유도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차원에서는 차간거리 설정을 따로 할 필요 없어도 이 차 자체가 안전하게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보조를 실행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패시아 디스플레이가 햇빛에 약간 노출이 돼서 지금 지문이 많이 보이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지문 관리 특히 신경 써야 될 것 같네요. 이 차 기준에서 놓고 보면 노면 소음이 거슬리게 들리다거나, 아니면 풍전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잡음이 들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아요.
뭐든지 이 노면성 측정할 때나 그냥 풍전음을 측정할 때 차의 성격과 그리고 등급을 생각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BMW 그룹이 지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현역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제가 소개된 업종을 보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니 에이스맨 같은 경우는 확실히 큰 차는 아니에요.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2열 좌석의 무릎 공간은 정말 좁습니다. 키 180cm 넘는 저한테는 매우 좁고요. 키 160에서 170cm 정도 되는 성인 기준에서도 이 에이스맨 뒷좌석을 탔을 때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차를 1, 2인 기준에서 놓고 보면 운전하기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전방 시야도 꽤 좋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전기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